이용백입니다. 4월 17일 날 연락을 받아서 지금 한 40일 만에 준비해서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탈미술관이고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제 전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브레이킹 아트라는 개념은 사실은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전시장이나 뮤지엄 보면 이제 기획을 보통 2, 3년 전에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지? 작품이 늙는다고 그러나? 시대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에 이렇게 언제나 뒤처지는 느낌이요. 그래서 그 속도를 좀 빨리 올릴 수 있는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또 이번에 이제 마치 서바이벌 게임 하듯이 뭔가 갑작스럽게 전시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즐거웠던 거는 워낙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뭐라나 작품을 다듬는다든지 또는 오랫동안 만진다든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대한 컨셉을 상당히 빠르게 꺼내야 되고, 또 표현 방식 자체도 또 보통 때와는 다르게 뭔가 가능한 한 빠른 방식으로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작을 했어요. 물론 규모가 조금 있어서 다 신작을 하지는 못했고 한 2점 정도는 구작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다듬지 않고 할 수 있는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페인팅을 해봤는데, 페인팅은 제가 비디오 작품 시나리오 중에 로봇 페인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팔이 잘리고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싸구려 팔을 사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면서 제 오른쪽 팔이 싸구려 로봇 팔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끼는 과정, 예를 들면 내가 그린 그림은 잘 안 팔리고 왼쪽으로 로봇이 그린 그림은 잘 팔린다든지 이런 컨셉들, 그러면서 이 테크놀로지가 점점 발달되면서 인간이 로봇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 것들, 그런 내용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페인팅을 2종류로 휴먼 페인팅하고 로봇 페인팅 해서 한 4작품 정도, 사실은 여러 개를 제작했는데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일단 그렇게 개념적으로 했고요. 아직은 내가 더 잘 그리는 것 같아. 예, 더 빠르고, 로봇은 아무래도 이제 좀 애가 더뎌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그런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되게 아주 규칙적으로 픽셀처럼 느껴지는 어떤 선들, 아주 정확한 선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휴먼 페인팅은 또 역시나 자유로운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 그리고 페인팅의 소재는 크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런 문제고, 내용은 그냥 일상이에요. 페인팅에 대한 거는 미리 형식적으로 모든 걸 준비가 돼 있었는데 뭘 그릴까에 대한 고민은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벼랑가 요새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일상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맨날 일상으로부터 맨날 떠날 생각만 하다가 이제는 일상이 꿈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상을 그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서 그걸 가지고 촬영을 했고, 그 촬영한 거를 이제 로봇이랑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오면 이제 첫 층에 비디오 방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작년 10월인가 했던 퍼포먼스 비디오예요. 빨래하는 퍼포먼스인데, 일본 작가들하고 한국 작가들하고 이제 제가 유니폼을 좀 작업복 그냥 때 묻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유니폼을 다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길게 가는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일종의 처음에 이 전시의 목적이 일종의 교류였어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문제가 안 좋으니까 예술가들만큼은 좀 서로 교류하고 살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고, 근데 그러자마자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작업복을 물 하나에다 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복 그러면 이제 작가의 DNA도 있고 뭔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묻었던 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희석시켜 보자. 그래서
어떻게 빨랫물이 희석이 되겠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교류고 또 나쁜 의미로 또 얘기하면 오염이 될 수 있고 이게 일종의 문화적 속성 같은 것들 아니면 문화 침범, 문화 침략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고 또 빨래를 이제 아날로그로 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일단 그 빨래통에 물을 넣고 비누를 가지고 이제 거품을 내고 그 다음에 미술계 같지 않아요? 미술계가 보면 맨날 거품 만들잖아. 거품 만들고 비비고 그 다음에 이제 망치 그 빨래 방망이로 이제 연락이 두들겨 가지고 이제 그 빨래를 하고 그 물을 다시 그 물에 헹구고 또 빨래 한 명이 끝났을 때 물 한 바가지씩 걷어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뒤에 남은 빨래물은 이제 진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오염이 되겠죠.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한 작품인데, 예. 글쎄 올 가을에 또 꽤 괜찮은 작가들이랑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좀 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랑 교류가 있거나 뭐 또 했던 작가들, 뭐 유명한 작가면 더 좋겠죠. 안 유명해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한 100명 정도 해서 그 너덜너덜한 작업복을 이제 그 명품샵에서 전시하는 게 이제 그 다음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래 돌판 있잖아요. 돌판에다가 텍스트를 새겼는데 뭐 너무 아름다운 것 뒤에는 추악함이 있다라고 썼는데 글쎄 저도 이제 예술계 문담은 지 오래됐지만 사실 제가 지금 말한 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업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도 그렇고 뭔가 그런 느낌? 일단 예술적 아름다움보다는 추악함이 먼저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뭐 다음엔 또 다른 텍스트를 쓰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 방에는 이제 바닥 작업인데요. 그 바닥을 이제 18T짜리 화판인데 화판을 그 CNC로 뒤에서 0.2mm 남기고 글씨를 파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위에서 보면 플랫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하늘색인데 이제 관객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밟으면 뿌직뿌직하면서 이제 글자가 드러나게 되고 깨지면서 그 텍스트를 읽는 것인데 최초의 아이디어는 원래는 이제 뭐 일제 때라든지 아니면은 광주항쟁 때라든지 신문이나 뭐 이런 검열한 것들, 검연돼서 묻혀진 것들, 묵혀진 텍스트들 이제 그런 걸 갖고 아이디어를 이제 이미 구상을 해놓은 지 꽤 오래된 아이디어인데 근데 이번에 좀 이제 전시가 급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일종의 그 코로나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두 시간 만에 텍스트를 다 써버렸는데 텍스트 내용은 뭐 그런 거예요. 제 얘기도 있고 제 후배 얘기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후배가 독일에 있는 교포죠. 한국계 독일인인데 이 녀석이 전철을 탔더니 바다처럼 갈라졌대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있었던 뭐 백인 여자가 나에게 다가온다. 가슴이 떨리네. 저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걸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서 침을 택 뱉고 간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백인 여자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아시아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판타지 그런 것들이 깨지는 순간 또는 차별적 문제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공원에 갔는데 뭐 사람이 하나도 없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폐속까지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직접적인 텍스트는 없는데 그것과 관련된 차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써 있어요. 그래서 바닥은 뭐 지금은 다 깨져가지고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키스 쭉 걸어놨으니까 그 중에 보면 텍스트를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오시면 백두산 작업이 있어요. 되게 오래전 작품이에요. 한국에서 발표는 처음 하는 건데 제 작품 중에 피에타라는 작품 아실 거예요. 아실래나? 하여간 그 몰드가 자기 속에서 나온 그 피에타를 안고 있는 거. 근데 그 작업의 연장선상인데 그 아래쪽에는 그 백두산이 조각되어 있고 그 위쪽에는 이제 그 몰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있는데 예를 들면
약간 치아 같은 느낌? 이렇게 윗니 아랫니처럼. 그래서 근본은 하나인데 사실은 또 둘로 나눠져 있고 또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실은 안에는 내용인물이고 겉에는 클레이트인데 저거를 설치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방식일 수 있는데 크레이트 뚜껑만 열면 전시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설치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운반도 그렇고 어차피 짜야 될 크레이트라 그럼 크레이트를 아예 작품의 부분으로 써보자.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이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뚜껑만 열면 되게 그래서 그렇게 했고 여기는 이제 독수리 뭐 1번 깃털 그 제자가 선물한 이제 깃털인데요. 원래 흔히들 새들을 뭐 앵무새라든지 이런 애들 이제 키우면서 그 인간들이 그 몸에다가 그 뭔가 약간이 아니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커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앵무새들은 그 새의 첫 번째 깃털을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 방향을 못 잡아요. 뭐 나머지는 날 수가 있는데 그 방향을 잡는 어떤 그 첫 번째 깃털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작년 뭐 개인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뭐 제일 친한 친구도 죽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알지 못하는 분들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제작한 건 아니고 어떤 그냥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제 죽음이 익숙해지는구나. 주변에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뭔가 그냥 깃털 같은 인생 같은 생각했어요. 그냥 뭔가 깃털 하나 달랑 남기고 떠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 들어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수공예적인 작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그냥 수공예적인 노동을 하면서 몸을 쓰는 작업이 또 가끔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개념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한테 노동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노동을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사실은 생각하는 시간이 좀 고되다면 노동하는 시간은 좀 평화롭거든요. 오히려 단순하니까. 그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뭔가 뭐 옛날에 있었던 일, 친구랑 즐거웠었던 일, 뭐 또 슬펐던 일, 뭐 여러 가지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했던 작업이에요. 뭐 아버지와의 뭐 즐거웠을 때, 뭐 그다음에 마지막 인사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떠올렸었고 이 바닥은 이제 거울로 해놨는데 이제 거울이 주는 이제 기본적 공간적 확장도 있지만 저는 이제 거울 깨지는 브로큰 미러 이런 작품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약간 일종인데 뭔가 레플렉션이라는 거는 그 시간과 그 환경을 반사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상을 깨트리는 것. 일상을 깨트려서 그 파편화된 뭐 환경을 보여주는 것.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프닝 날 이제 위에 미니 크레인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쭉 내려서 깨려고 했는데 잘 안 깨져서 그냥 올라가서 들어서 그냥 깼어요. 네. 그리고 저쪽에 놓아져 있는 것들은 뭐 이번에 이것도 약간 실험적인 작업인데 테스트 겸인데 저는 작년에 이제 병원에 거의 뭐 1년 내내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 있는 미술들을 바라보면서 예술적으로도 후지고 또 기능도 없구나라는 생각했어요. 몇 군데 우리나라 큰 병원을 갔는데 한마디로 다 이상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병원에 이렇게 허접한 예술작품들이 걸려있나라는 생각을 했고 하물며 기능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기능성 조각을 한번 해볼까? 근데 갔더니 치유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오는 사람들 보면 이제 환자도 있지만 환자 가족도 있는데 환자 가족도 환자로 봐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 심리적으로. 그래서 뭔가 다른 뭔가 기능성 있는 조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뭐 노이즈를 빨아들이는 조각 또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워낙 오디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흡음에 관련된 생각을 했고 그 안 좋은 것을 제거하는 것도 일종의 치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저거 만드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하루 만에 만들어서 감정